네, 안녕하세요. 엠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3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현재 2시 17분경에 오늘 좀 일찍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조금 이제 부진하죠. 예. 3,500 앞두고 또 사실 오늘까지 팔아야 이제 내일 모레 현금이 나오잖아요. 결제일이 이틀 후니까. 추석에 이제 자금 필요하신 분들이 보통 아니면 이제 추석 연휴가 기니까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분들은 오늘 팔겠죠. 팔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량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증시가 거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좀 연휴 앞둔 분위기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시장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연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도 그렇고 아래도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제 이슈는 미국이 셧다운 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게 되면 이제 셧다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단한데 올라갔던 내용들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KCC가 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오늘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좀 올랐는데 이 부분하고 결국엔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철회했고, 자, 미국 서비스 물가가 이거는 좀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미국 서비스 물가가 둔화될 거다. 이런 좀 좋은 보고서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베팅한다 한국에 새로운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제 기업 분석 못 해드린 것까지 해서 해성DS 사면, LG디스플레이, 아셈스, 유니드, 달바글로벌, 한국자산시탁, AP시스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전망 두 가지. 코코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음식료에 좋죠. 한미약품이 어제 공시가 있었는데 길리어드 기술 이전 공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라이징 스타, 오늘 이 보고서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기판의 부활. 그 다음에 반도체 미국 마케팅 핵심 요약 자료입니다. 자, 모로가 또 해외로 K뷰티 화장품, 한국 화장품 호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 미팅 후기 공유, 요건 조선하고 기계업종이고요. 그 다음 소프트 AI 버블, 세기말이 펼쳐진 소프트 인터넷 랠리, 이은택 연구원님 자료고, 그 다음에 공시는 SK바이오팜, 현대미포, 한미약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은 3대 지수가 모두 다 일단 오르면서 좋게 또 끝이 났고요. 네. 야간 선물 좀 떨어졌고, 금리 떨어졌고, 달러 떨어졌고, 환율도 떨어졌습니다. 유가도 급락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지표는 다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정부 셧다운 우려에도 반도체 기술주가 오르면서 상승을 했고, 로빈후드 아시죠? 미국에 이제 증권 거래하는 또 플랫폼 중에 하나죠. 여기가 12% 올해만 3배 이상 올랐고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 미국 증시는 일단 셧다운 가능성에도 여전히 투자 심리가 좋고, 로빈후드, 엠러빙,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로빈후드는 40억 건 이상의 이벤트 계약이 좀 체결됐다. 이렇게 CEO가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PER이 72배지만 계속 인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좋았고, 엔비디아, AMD, 특히 오늘 마이크론이 4%나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바클레이즈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는 AI 업계의 자본 지출이 여전히 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 AI 설비 투자는 둔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증시가 상승했지만 이제 셧다운 우려는 조금 이제 이어지는 모습이고, 이제 오늘 밤까지예요. 미국 양당이 예산안에 합의 못하면 미국 정부 셧다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미국 시간 기준이니까 화요일 자정까지 미국 기준. 네. 그래서 일단 협상은 하고 있는데 트럼프 이게 시장에서 좀 셧다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쉽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글렌메드의 투자 전략 리서치 책임자 제이슨 프라이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는 있는데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 분위기 같다. 예, 그러니까 약간 강 건너 불구경
예, 셧다운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계속 그동안도 많았는데 뭐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는 같아요. 시장에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해고를 팍 할 거라 그랬어요. 영구적으로 해고할 사람들 해버리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해고자가 늘어나면 이제 고용 보고서나 이런 게 집계가 안 돼요. 그러면 지표를 못 보게 됩니다. 그럼 투자할 때 굉장히 깜깜이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연방정부 셧다운돼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을 해고할지는 좀 봐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아무튼 근데 저게 협박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빨리 셧다운해라. 안 하면 이거 사람들 다 이제 직업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좀 빨리 협상을 하게끔 좀 만드는 카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셧다운 발생해도 과거랑 비교하면 증시 충격은 이제 크진 않았어요. 과거에도 1, 2주 내에 셧다운이 GDP 성장률에 가하는 하방 압력은 크지 않았고 2018년하고 2019년에 4분기랑 1분기에 셧다운이 가장 길게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GDP의 0.1, GDP의 0.2 요 정도가 손실을 보긴 했어요.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근데 셧다운 종료 후에는 다시 리바운딩 해가지고 연간 GDP에 그냥 0.02% 하락에 이제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크게. 셧다운 해도 당시에 일부 충격이 있지 큰 영향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장은 이제 이런 걸 아니까 셧다운이 되더라도 아이 뭐 그래 예, 뭐 견디지 뭐. 그리고 오히려 AI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AI 매수를 더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시장은 크게 뭐 여기에 반응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주식 비중 확대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양호한 기업 실적 성장, 경기 침체 없는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하했죠. 그 다음에 글로벌 재정 지출 증가, 이 세 가지가 증시를 지지할 거다. 그래서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기대, 낙관적인 성장에 기대한 골디락스. 이러다 보니까 투자들은 이제 위험을 선호하고 있고, 1990년대 이후처럼 강한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이런 이제 골디락스 체제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 예. 근데 이전의 골디락스 기간과 달리 여전히 시장의 심리는 또 뜨거운 상황은 아니래요. 옛날에는 골디락스 기간에 막 참가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베팅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소 약세래요. 개인 투자자만 이제 증시에 대해서 강세고 일반적인 이제 뭐 이 기관 투자들은 조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뮬러 그린스만이라만은 이제 다만 약세장이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가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이라고 보지만 다만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약세장으로 바뀔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너무 튀거나 그럼 경기 충격이 심해지는 거니까 AI로 인한 투자 뭐 감소 뭐 이런 실망, 뭐 전력 공급이 안 되거나 이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멈춰버리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를 당분간 할 텐데 이 기조를 멈추거나 채권 금리가 막 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없어요. 또 미국 달러에 대한 비관론이 증가하는 거. 미국 달러 전망은 비관론이 좀 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달러가 급격히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중에 하나만 이제 성립을 해도 시장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세 개 다 어디에도 지금 해당은 안 되고 있고, 저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셋 중에 하나가 이어진다면 시장이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올랐고요. 올해 연간 수익률 이제 9% 넘었고 한 달간 32%. 테슬라 상승에는 개인들의 어떤 이제 흥분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 엔비디아는 2% 올랐습니다. 제프리스가 목표주가 올렸고요. 마이크론은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급등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좋았던 게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고, 로빈후드는 이제 대형 스포츠 경기나 선거 등 대형 이벤트를 예측하는 시장에서 거래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CEO가 언급하면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ST인가요? 여기가 이제 15.83% 올랐는데 쇼핑몰 이제 관련 기업이에요. 근데 오픈 AI가 챗봇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인 즉시 결제를 발표했으니까 오픈 AI가 챗봇에서 여러분들이 오픈 AI 그 챗GPT에서 바로 결제가 돼요. 여기랑 그러니까 ST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그냥 여기서 바로 사가지고 결제 가능합니다. 대신에 오픈 AI는 이걸 통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결제까지 가능해. 또 오클로는 5.41% 올랐는데 지난주 급락했던 원전주행 오클로에 대해
바클레이즈가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올렸습니다. 뉴스케일도 좋게 봐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시각은 긍정적이다 보니까 반등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슈 물가 얘기 좀 먼저 해드릴게요.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이 PC 물가가 7.2 갔다가 지금 얼마냐면 2.3에서 2.0 많이 안정화됐죠. 물론 연준이 목표하는 건 2.0이지만 근원 PC는 지금 2.6에서 2.9. 어때요? 이제 완전히 낮아진 건 맞아요. 예. 서비스 물가는 3.3에서 원래 서비스 물가 좀 높습니다. 더는 안 올라가요. 예. 근데 근원 PC에서 서비스가 71.6이니까 뭐 헬스케어, 주거비, 음식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내용은 뭐냐면 이게 앞으로 떨어질 거다. 이건 골드만삭스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왜 서비스가 떨어지냐? 일단 주거비에서는 주택 수요가 중요한데 이민 정책 때문에 이제 주거 수요가 준 거죠. 불법 이민자 막 이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공실이 증가합니다. 실제 보이시죠? 여기. 예, 그래서 PC 주거비 상승률이 이제 올해 3.4거든요. 내년에 2.6까지 떨어질 거래요. 이렇게. 평균이 3.4이에요. 팬데믹 발생 전에도. 저 밑으로 확 꺾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원 서비스 물가가 완전히 꺾인다는 얘기예요. 임금 상승률도 다 둔화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가. 예. 그래서 노동시장이 좀 위축되면서 서비스 임금 상승률, 서비스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고 PC 그 음식 및 숙박 서비스인데 보시면 엄청 높았다가 꺾였죠. 근데 이게 평균이 2.4인데 아마 여기 밑으로도 좀 내려갈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현재 2.6인데 올해 말에 2.3, 내년에는 2%. 그러면 이게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에 딱 도달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골드만삭스는 전망하고 있고 근원 PC 서비스 물가는 지금 3.5인데 올해 말에 3.2, 내년에 3.0까지. 예. 한마디로 이 상품 가격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관세 때문에 가격 올라갈 그런 건 제외하고 근원 서비스 물가만 보면 떨어진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관세로 인해서 상품 가격 오르는 걸 얘네가 이제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럼 물가가 크게 오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게 근원 PC 서비스 물가인데 이렇게 좀 내려갈 걸 보고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걸로 3% 깨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서비스 물가가 미국의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 이런 상황 이거는 관세랑 아무 상관이 없는 물가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중이 또 크고 근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꺾인다면 물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가가 안 올라가야 돼요. 지금 강세장의 조건은 물가가 튀잖아요. 막 관세 때문에. 그럼 금리 인하를 못 해요. 돈을 못 풀어요.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제 긴축되니까 주가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으로 근원 서비스 물가나 이런 게 꺾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이 자료는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다면 이 지금의 상승장이 장기화할 수가 있어요. 물가가 제일 위에 복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자료인데 이거 이제 유진투자의 강성철 연구원님이 텔레그램 올려주셔가지고 뭐 요거는 요 내용은 사실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저 유료로 저 기사를 보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 무료 기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요약해 주셔가지고 일단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다르다라는 말은 매우 위험하다. 지난 20년간 낙관적인 투자들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종식을 기대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는데 최근 한국의 열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외국인 투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40% 올랐고 이달 초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랠리는 국내 투자들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힘을 얻고 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는 5월 초 이후로 한국 주식을 110억 달러 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투자자 모두 한국이 일본 따라가요. 거의 지금 일본 따라가요, 실제로. 아베노믹스 따라하는 것도 비슷하고 밸류업 따라하죠. 근데 어쨌든 일본은 이런 걸 해서 1980년대 이후 버블기에 최고치 넘겼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스타일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했죠. 의사의 의무 중에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 합병할 때 소액 주주에 대한 의무적인 공개 매수 제도도 그런 도입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소액 주주에 대한 만연한 부당 대우가 개선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쓴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외국인들의 시각도 바뀌고 있어요. 한국을 이제 한국이 달라지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중 하나는 가족 지배 기업의 비중. 한국의 세법은 지배 가문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도록 유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덜 내야 되니까 주가가 오르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네이버가 대단한 거예요. 네이버가 이번에 두나무랑 하는 딜은 네이버라는 회사를 저 외부의 다른 기업의 대주주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사실상. 상속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한국은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훨씬 잘할 수 있는, 네이버를 더 키워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그걸 주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국과, 이게 아까 뭐 네이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우리나라는 좀 가족 그거 있죠. 상속 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할인받는. 이번 네이버는 좀 다른 경우가 좀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형 재벌들의 평균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은 이제 올해 초 57%에서 이제 43%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 이제 개혁안이 지연되거나 약화되면 되돌림이 나오죠. 이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이런 지금 잘하고 있는 이런 상법 개정이 되돌리면 뭐 주가가 급락하는 거죠. 근데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사례로 LG 지주사 주가는 내년까지 보유 자기 주식을 전량 소개하겠다고 이제 발표하면서 지난달에 5% 올랐고, 화학기업 KCC는 일부만 소각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주. 사실 일부만 소각한다는 게 아니고 교환사채 발행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처리하니까 주가 바로 급등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주식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각을 해야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 강세론자들도 이제 과제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 헤지펀드 에셋밸류 인베스터는 일본에서 배운 교훈은 지배구조 개혁의 길이 길고 험난하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그러나 여전히 큰 폭의 할인율과 이를 해소하는 데 명운을 건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하면 불완전한 진전이라도 의미 있는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좀 언급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외국인들도 좀 바뀌곤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인데 뭐 그러리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말씀 좀 드리면, 오늘 이제 기업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해성 DS가 그 반도체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로 자동차 쪽에 들어가고 DDR5 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성 DS가 일단 지금 그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고 있어요. 3분기 실적 좋을 것 같고, 국내 고객사, 중국 공장 및 주요 이제 후공정 업체향으로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를 전환점으로 이제 해성 DS의 DDR5 매출 성장 이제 가속화 좀 전망하고 있고요. 릴투릴 생산 방식은 경쟁사들의 시트 생산 그 방식 대비해서 대량 생산에서 좀 이점이 있고, 다만 이제 이 기판 생산 과정에서 초기 수율 확보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성 DS의 방식은 릴-투-릴 생산 방식인데 기존 방식보다는 좀 이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한번 그걸 잘 만들고 나면 이제 생산성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다른 기판 업체들과 달리 DDR4에서 DDR5로 전환될 때 이게 좀 지연되면서 실적 부진이 좀 장기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게 진입에 성공하면 압도적인 이제 원가 경쟁력 바탕으로 해서 빠른 점유율 확대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DR5 매출이 2개 분기 연속 회복세를 기록한 점은 좀 의미 있는 이제 변화로 판단하고 있고, 이 안정적인 DDR5 생산, 공급 능력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향후 분기별 물량 증가가 좀 본격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성 DS의 이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이제 가파른 침투 확대를 이제 전제로 해서 26년 DDR5 매출액을 이제 1,143억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안 좋았어요. 그동안 되게 좀 안 좋았는데 올해 3분기부터 이제 터닝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범용 반도체 시세가 열리니까 거기에 좀 강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릴-투-릴 방식은 롤 형태래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소재를 이렇게 롤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공을 하고 한 번에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트 방식은 이제 정해진 크기의 왜 이렇게 썼죠? 정해진 크기의 예, 이 시트죠, 시트. 예. 오타가 많네요. 정해진 크기의 시트를 이제 개별적으로 가공하여 시트 단위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시트 단위예요. 이게 끊어서 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연속 공식이죠. 그러니까 원가가 더 좋고, 예. 다만 이제 요게 좀 수율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 만들기가 좀 어렵고,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면 릴-투-릴 방식이 훨씬 더 원가 절감에 좋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엔 좀 고전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면은 이제 스터닝 밸류에서 탐방 보고서 나왔는데,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주다. 고효율, 고정밀 특성을 갖춘 모터, 제어기, 감속기와 이를 통합한 3-in-1 솔루션 제품은 로봇의 움직임을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구동하고 제어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사면이 이제 그 로봇 준 건 다들 많이 좀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제2사양 SCR 스마트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네, 스마트 체르 맞나요? 용 이제 구동 시스템 수주에 성공해서 신규 사업 확장의 도약이 좀 시작이 됐고,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원래는 이제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쪽이죠. 예, 자동차 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죠. 예. 근데 어쨌든 로봇 제어 기술을 가진 EV 솔루션과 케이스랩을 인수해가지고 모터, 감속기, 제어기 통합 모듈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휴머노이드 이제 액추에이터 로봇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모터, 감속기, 제어기 통합 모듈 3-in-1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로봇 생산, 방산, 도시망공 등 다른 업종으로도 이제 확장이 좀 기대되고 있고, 예. 그리고 로봇의 8대 기술이 이제 모터, 감속기, 그리퍼, 센서, 제어기, 자율이동, 자율조작,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이 중 센서를 제외하고는, 요것만 제외하고는 7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내재화를 좀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봇용 관절 모터와 스마트 로봇 체어형 이제 체어형이죠. 예, 체어 맞죠. 예. 체어형 이제 구동 모터 개발에 성공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사는 하이젠 RLM과 로보티즈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에 아마 납품하지 않겠냐, 이런 좀 최근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어쨌든 주가는 굉장히 견조한데, 좀 이게 진짜 현실화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기대감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액추에이터 대표 기업으로 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테슬라, 현대모비스의 행보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3분기 기대치 상회하는 실적을 전망하고 있고, 요게 이제 애플 쪽이죠. 애플 쪽에 이제 들어가는 물량들이 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중국 BOE 물량을 조금씩은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플도. 미국이 좀 규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고객산의 점유율 확대.
뺏겼던 점유율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북미 고객사 모바일 향해서 기본 모델 생산 수요도 좀 증가하고 있고 최상위 모델 판매도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LG한테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이제 대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제재 확대 움직임 따라서 디스플레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당 그 제재에 힘입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가격 교섭력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부품 업체들 발목 잡았던 단가 인하 우려는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셈스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방향성이 내년까지는 좀 괜찮아지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아셈스가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나이키 신발 같은 데 들어가는 소재, 이제 필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정말 주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영지 필름과 무이영지가 있는데 이영지가 좀 비중이 높고 무이영지가 24.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썬루프 원단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영지 필름은 스마트폰 보호 필름 뒷면에 투명한 필름이고요. 신발 제조 시에 접착제 처리한 다음에 임시로 덮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 소재입니다. 이거 제거되는데 무이영지는 이영지가 없어도 되는 필름이라고 합니다. 아셈스가 이제 국내에선 거의 독점하고 있고 직접 적착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영지는 필름을 벗겨내야 되는데 나중에 제거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이 감소하는 거죠. 제조 공정도 단축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제품 이제 울트라넷의 매출이 좀 본격화하고 있고 그물망 구조의 친환경 원단으로 기존 한멜트가 원단에 직접 이게 좀 어렵죠. 뭐 울트라넷은 또 보고 이게 한멜트는 뭐고 이런 내용인데 한멜트 뭐냐면 열을 이제 뜨겁다 멜트가 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녹아서 접착되는 고체 접착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온에선 고체인데 가열하면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아버린다. 그래서 신발 밑창 이렇게 붙이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내장재 접착. 그러니까 접착제예요, 접착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멜트는 원단에 직접 적착이 되는데 반해서 이 아셈스 거는 울트라넷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좀 통기성, 신축성, 경락성이 좋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멜트보다 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원단을 한멜트에 직접 도포하니까 무겁고 딱딱하지만 울트라넷은 이제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더 이런 통기성 이런 게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고객사 모두 지금 샘플 작업 진행 중에 있고 나이키는 26년 월드컵 선수용 축구화 샘플에 이걸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매출은 10억 정도에 좀 불과하지만 향후에 증설 통해 가지고 60억까지 좀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고 27년에는 이게 지금 올해 50대 증설, 내년에 100대까지 이제 늘려서 매출을 늘리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매출 턴어라운드 했고요. 이익도. 또 하반기는 이영지 필름 사업부가 매출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자동차 썬루프도 물론 좀 불확실성 있죠. 관세 때문에. 그러나 자동차 수요 증가로 금리 인하 때문에 실적이 정상화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나긴 부진을 좀 딛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출 비중이 72%입니다. 어쨌든 나이키나 이런 신발 업체들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이들 업체들 뭐 그러니까 주가들이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뭐 아셈스 주가도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조금씩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니드는 이제 참 주가 부진하죠.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그런데 목표 주가도 이제 하향 조정했어요. 중국 건설 경기 좀 안 좋아가지고 염소 가격 약세에 따라서 PVC 수요가 좀 부진하면 염소 가격도 하락하는데 유니드는 이제 염소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주가에 조금 이제 실적의 부담 요인인 것 같고 염소 가격이 이제 26년 하반기 중국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 좀 시간은 걸리겠죠. 내년이니까. 그래서 요새 뭐 비료 가격도 큰 뭐 변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멘텀이 뚜렷하진 않아요, 지금. 주가는 저평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주가는 지지부진한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전우재 연구원님이 편지를 쓴 거예요. 주주들한테, 그 다음에 회사한테 직접 쓰신 것 같고, 유니드는 45년째 안정적인 회사는 괜찮아요, 진짜. 돈도 꾸준히 잘 벌고 있고, 그 다음에 24년 말에 2창 1공장, 올해 말에 2창 2공장. 조기 가동할 계획이고 자회사 중에 솔리비스가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 양산 원천 기술 갖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가 관련 특허 100개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열릴 때 분명히 좀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26년도에 이제 뭐 신규 상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분율은 많지는 않아요. 19%에 불과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고체 배터리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트,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율이 한 22% 정도 되는데, 이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사 이미 상장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지분 가치가 주가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경영진한테는 뭐냐면 좀 장기적인 배당 정책을 좀 이렇게 수정해달라 이런 내용하고, 신규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연결 편입하면 좋지 않냐. 연결 편입. 근데 지분율이 낮아가지고 보통 지분율 50% 넘어야 연결 편입하는데 좀 낮아요. 근데 물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 연결로 편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로 편입이 안 되면 이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요, 사실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고민해보자라는 내용인데, 저는 뭐 물론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 본업이 살아나야 돼요. 이제 본업, 여기 이제 가성 칼륨, 이런 가격들이 좀 오르면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쪽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좀 주가도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저평가돼 있지만 조금 시간은 걸리는 저평가 구간이 좀 놓여 있는데, 본격적으로 어쨌든 이런 이제 주요 제품들의 가격이 좀 오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워낙 회사는 탄탄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주주나 주주분들한테 조금 기다리자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하면 어떠냐, 그런 좀 메시지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달바글로벌은 지금 뭐 요새 주가 좀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제 괜찮은 가격까지 왔고, 뭐 일명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했죠.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 원료가 투르페롤이라고 화이트 트러블의 그 황산화 및 탄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 독창적 소재래요. 요걸 써서 차별화한 효능을 제공하는 게 이 회사의 경쟁력이다. 매출 국가도 되게 좀 다변화돼 있고, 한 국가가 아니에요. 뭐 일본, 막 미국 다 이렇게 다변화돼 있고, 미국 비중도 10%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 Q10에서 브랜드 매출 랭킹이 작년 8위에서 올해 3위까지 올라왔고,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 업체 마츠모토 키요시에 800개 점포에 신규 입점해서 일본에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수익성 최적화, 특허 원료, 혁신 제품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프리미엄 가격인데 원가 낮고, 수출 지역은 다변화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겠다라는 게 달바글로벌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 소비층은 30, 40대 중심으로 20대부터 50, 60대까지 고르게 분산되어 있고요. 또한 스킨케어 특성상 한번 선택해 사용하면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축함으로써 색조 화장품 대비 변동성 낮고, 동시에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디바이스 등 신규 사업을 전개해서 트렌드 민감도를 좀 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력 제품이 이제 미스트, 선크림 이런 계절적 수요 변동성 보완하려고 계절성과 이제 무관한 건강기능식품, 뷰티 디바이스 사업도 좀 확대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뷰티 산업의 주요 트렌드가 기초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비건, 식물성 원료를 쓰는 걸 선호하는데, 거기에 이제 좀 탁월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쪽에 수혜 받지 않겠냐라고 보고, 얼마 전에 이제 VIP 자산운용이 지분 한 5% 투자했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자산신탁은 상반기 저점 딛고 좀 안 좋았죠. 지난 몇 년간 뭐 충당금, 뭐 부동산 PF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핵심은 그거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그게 준대요. 충당금이. 그럼 실적이 정상화 되겠죠. 성장한다 뭐 이런 부분보다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이건 뭐 토지 신탁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신탁 회사들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래서 자산 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분양 경기 악화, 경주 현장의 시공사, 갑자기 또 전화가 좀 와가지고, 자, 계속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자산시장 지방 분양 경기 악화와 함께 경주 현장의 시공사 이슈로 이게 충당금이 확대됐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 정점으로 줄었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이제 정상화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아주 높진 않지만 4%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AP 시스템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이제 중화권 패널 업체 8세대 투자. 중국에도 이제 장비 공급이 좀 있다 보니까, 원래 핵심은 그 이제 AP 시스템의 핵심은 그 디스플레이 장비거든요. 레이저 장비. 그래가지고 이
OLED가 좀 중요한데 OLED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부진했고, 근데 이제 반도체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이제 당연히 좋아질 거고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회복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아지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비중은 점점 늘어나지만 이게 그렇다고 반도체 비중이 엄청 크진 않아요. 13% 정도 되니까. 그리고 내년 실적은 이제 영업이익 40%. 그래서 핵심은 반도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메인은 어쨌든 OLED니까 이쪽이 살아나는 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정상화되지 않겠냐라는 흐름으로 AP 시스템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부터 좀 설명해 드렸고, 이게 다 못할 것 같은데 일단 하는 데까지 좀 해볼게요. 자, 4분기 화학시장 전망인데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원님이 일단 적어주셨고, 국제유가는 이제 트럼프의 가자 종전 계획으로 인한 그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오펙 플러스 증산 계획 보도로 3% 이상 이제 급락하는 그런 좀 양상이 나왔는데, 그 유진투자에서는 그 황성현 연구원님은요 계속 그 하락 쪽이에요, 원유. 근데 잘 맞추셨어요. 실제 그 이분이 얘기한 그 방향 그대로 좀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때 뭐 40달러 얘기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가능성도 있죠.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뭐 40달러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여전히 오펙은 계속해서 생산량은 증가 추세고, 이거는 근데 석유화한테 좋잖아요. 원재료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신규 증설 속도 PX,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데 주로 정유사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이렇게 옷 있잖아요, 폴리에스터. 그거 원재료를 PTA로 만드는데 그 PTA 또 원재료가 PX예요.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PX가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업황이. 공급이 줄고, 에틸렌도 지금 일부 프로젝트들 증설 일정 늦어지면서 이게 공급이 좀 약간 이제 개선되겠죠. 그러니까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다 유가까지 떨어지면 석유화학 좋은 거죠. 그래서 좀 좋게 보시는데, 또 NH의 최윤공 연구원님은 아니다, 좀 더 시간 걸린다, 공급강이 장기화된다. 오히려 최근에 2025에서 2030년 에틸렌 증설 규모 전망치가 올라갔다. 기존에 작년 8월에 1943만 톤인데 올해 8월에 2782만 톤. 예.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감산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분 의견은 금호석을 봐라. 합성고무는 이제 확실히 줄어든다, 공급이 적다. 그걸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성고무 쪽은 좀 괜찮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좀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천연고무, 나무에서 이제 천연고무가 나무잖아요. 이제 그거를 함부로 벌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그거 수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천연고무 공급이 줄고 대체재인 합성고무로 수요가 몰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좋고, 또 MB라텍스도 합성고무랑 마찬가지로 신규 증설이 없어요. 이게 다 금호석이 가는 사업들이죠. 네, 그리고 중국산 장갑은 관세 부과. 네, 그래서 여러 면에서 금호석유한테 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 MB라텍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특히 말레이시아가 장갑 세계 1위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쓰는 원료를 대부분 금호석유를 거 좀 많이 써요. 그래서 금호석유한테 낙수 효과 생긴다. 26년에는 또 전기차 타이어 원료 SSBR, EPDM은 그 자동차 이 부품 중에 고무 패킹하는 거 있어요. 고무로 된 거. 그거 이제 그 고무거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EPDM. 요거 설비 추가 가동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금호석이 괜찮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주가 안 갑니다.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음식료는 코코아가 톤당 7,000달러 붕괴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롯데웰푸드랑 오리온한테 좋습니다. 물론 이 카카오 가격이 또 반등할 수도 있대요. 예. 단기적으로는 카카오 가격이 약세 시나리오가 우세하지만 대선이 있어서 코트디부아르, 여기가 이제 코코아가 많이 나는 데니까, 그래서 병충해 같은 공급 문제도 있어서 또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코코아 가격이 이제 좀 꺾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황도 개선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어진다면 롯데웰푸드, 오리온 좋다. 근데 이 중에서 오리온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한미약품이 이번에 길리어드, 이건 어차피 공시 있잖아요. 예, 어제 공시 나온 건데 이걸로 좀 대체하면 됩니다. 한미약품이 이제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및 헬스오프 파마와 이제 앵세퀴다, 참 발음이 어렵습니다. 요거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럼 왜 길리어드가, 왜 한미약품이 이걸 가져가냐? 이게 PGP 인히비터래요. PGP가 뭐냐면 세포 내로 약이 들어오죠. 근데 원래 약은요,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몸에 약이 뭔가 처음 들어오죠. 그럼 자꾸 배출하려고 그래요. 몸이 그래요.
몸 자체가 뭔가 들어오면 뱉어냅니다. 처음엔 다 거부 반응이 이렇게. 근데 그거를 늦게 낮추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 기술을 한미약품이 갖고 있어요. 예, 늦게 배출할 수 있게. 그럼 약효가 오래 갈 거 아니에요. 대신에 독성도 함께 증가한다는 단점도 있겠죠. 효능과 독성이 함께 상승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PGP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예, 엔세퀴다. 예, 요거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를 길리어드가 이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을 오랫동안 이제 투입했을 때 효능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게 약 배출을 느리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하겠다.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이건 한미약품 입장에선 이게 잘 돼서 길리어드가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커지겠죠.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좋은 그 한미약품의 기술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게 또 검증된 좋은 공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라이징 스타 2026년 메모리 트렌드도 고부가 고용량인데 대외 불확실성에도 AI 수요 강력하죠. 매년 제기되는 데이터 센터 자본지출 과잉 투자 우려는 빅테크의 가이던스 상향에 불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계속 과잉 투자 우려가 있지만 이거는 빅테크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우려만 있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AI 서버 시장 연평균 34%. GPU 업체들의 짧아진 신제품 출시는 또 고용량 메모리 수요를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 예상보다 훨씬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HBM 좀 보자. 내년에도 HBM 좋은데 그중에 테스트 장비 좀 시장에 주목하자. 여기가 40% 성장할 거래요. 단수가 점점 올라가니까 테스트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장비 대수도 더 많이 필요하고 전년 대비 장비가 2배 이상 증가. 또 발열 관리 중요하죠. 단가 상승도 지금 긍정적이고 그런 걸로 인한 글로벌 테스트 장비 시장을 이제 과점하고 있는 일본 경쟁사 HBM 생산 능력이 또 부족하다는 점이 HBM 생산업체의 국산화 의지를 또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테스트 장비 업체들은 구조적 성장에 좀 초입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BM3E에서 HBM4 이 변화 시기에 가파른 성장세를 이제 보여줄 업체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점 단수가 올라가고 이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 수율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HBM4는 굉장히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검사 장비 회사들의 어쨌든 단가는 더 올라갈 수 있고 이 시장을 장악하면 굉장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경쟁도 치열한데 그 과정에서 테스트 장비 업체들 주목하죠. 사실 제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기억나세요. HBM 테스트 장비 한번 한 2, 3주 됐나요? 한번 그때 펨트론, 뭐 유닛 테스트, DI, 테크잉 다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거 한번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장 커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증설 이렇게 많이 해요. HBM 생산 능력. 필요한 웨이퍼 테스트 장비 대수가 이만큼 급증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유닛 테스트, 여기는 테크잉. 유닛 테스트는 HBM4 버닝 테스트 장비에서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뭐 품질 테스트 아마 통과한 걸로 좀 알려져 있었죠. 근데 뭐 일단 4분기에 공급 여부 확정되지 않겠냐. 근데 확정된 건지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명확하진 않으니까 이거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확정이 된 건지 아닌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되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테크잉은 이미 이제 이거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메모리 3사에 다 이제 공급할 걸로 알려졌는데 2개 회사에 이제 지금 그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웨이퍼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단계, EPM, 그러니까 정기적 테스트를 하고요. 이게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버닝, 열과 압력 그 다음에 또 테스트를 또 하고 잘못된 거 수리한 다음에 다시 또 최종적으로 테스트 한번 더 해요. 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유닛 테스트가 하는 건 요 버닝 테스트 요거고 이 과정에서 불량품을 꺼내줘야 돼요. 그게 큐브 프로그입니다. 너 잘못됐네 빼 옮겨주는 거죠. 자, 그리고 기판의 부활인데 기나긴 터널이 끝이 보인대요. 기판 업체들은 22년 말 전방 고객사들의 재고 과잉으로 지난 2, 3년간 보릿고개 넘었거든요. 그래서 AI 관련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도 직접적인 노출도가 적은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남의 집 잔치처럼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기판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놓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 다시 큰 걸 원해요. 서버에 들어가야 되니까. 서버는 큰 겁니다. 대형 고다층. 그래서 구조적인 특이점이 직면해 판가가 2배 튀어버립니다. 이수페타시스 TLB 수익성 급격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 많은 걸 담는 게 그동안 기판의 미덕인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중심이 서버.
커져야 돼요. 대덕전자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대덕전자 큰 거 만들고. 예. 그래서 서버형 이 고단층 기판은 근데 이것도 단순히 여러 원재료를 차례대로 쌓고 한 번에 누리는 방식으로 제조하는데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서 BVH라는 공법도 있고요. 이제 안에 안 보이게 파는 거죠. 이중으로 해가지고. 그런 공법도 있고 이걸 하는 게 이제 TLB. 그래서 일반적인 기판보다 단가가 2배나 비쌉니다. 예. 그래서 공정을 2-3번 반복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예. 과거랑 다르게. 서버 노출도가 적은 업체들도 근데 이제 서버 노출도가 큰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기업들이 먼저 기판에서 갔잖아요. 이제는 근데 서버 비중이 작은 것도 좋대요. 심텍도 좋아진대요. 심텍은 모바일이에요. 요새 심텍 주가 날라다니죠. 왜 그럴까요? 주로 모바일인데 아이폰이 생각보다 잘 팔려요. 지금. 예. 이것도 좀 그래서 보세요. 지금 심텍의 PCB 매출이 돌아서죠. 평균 단가도. 아이폰 17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교체 사이클이 와버린 거예요. 5년 됐거든요, 벌써. 예. 2020년, 21년에 많이 교체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아이폰 17로 교체가 그러니까 별 기능 없는데도 막 삽니다. 이건 심텍한테 되게 좋은 거죠. 리노공업한테도 좋겠죠. 리노공업도 모바일 비중이 높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산을 하면 그래서 어쨌든 기판 산업 전반적으로 AI 기판하는 회사도 좋은데 심텍 같은 기업들도 모바일 비중이 높은데 아이폰이 또 교체 사이클로 와서 좋고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 포인트고 특히 심텍은 GDDR7도 하거든요. 소캄도 해요. 예, 여기가 이제 앞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함께 배우기 지난주 했던 거에 제가 GDDR7 루빈 CPX라고 있어요. 한번 그 함께 배우기를 지난주 토요일 날 올려드렸던 거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명확히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수주도 가동률 올라가고 모바일 좋아지고 요거 여기 있죠. 루빈 CPX 여기에 GDDR7 들어가요. 소캄도 이제 소캄2 본격적으로 탑재될 거고 TLB도 소캄 합니다. DDR5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이제 VBH 공법인데 이중으로 이제 상판과 합판을 따로 제작 마정을 합판하고 공정을 2-3번 반복하고 안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판을 만드는 공법 중에 하나인데 어렵죠.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안쪽을 파가지고 상판 합판을 딱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층, 홀가공, 동도금 막 여러 번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존 DDR5보다 2배 단가.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서 실적이 띵띵띵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TLB도 좋다. 그래서 심텍과 TLB, 이수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이번에 그 뭐 마케팅을 했다고 하는데 한투에서 최민석 황준태 연구원님이 쓰셨고요. 마케팅 했던 거는 한국 메모리 3사를 다 사고 있대요.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메모리 3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AI 모델이 고도화되고 전문가 모델이 표준에 자리 잡으면서 근데 점점 이게 분업화거든요. 옛날에는 엔비디아 GPU 혼자 다 했어요. 모든 걸 AI를. 근데 이제는 CPU한테 좀 넘겨줘요. 야, 이 부분은 너가 하는 게 낫겠다. CPU에는 범용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CPU의 범용 반도체가 이제 할 일이 많아지니까 범용까지도 같이 가요. 이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작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해도 거의 그냥 엔비디아 칩이 알아서 다 했는데 이젠 CPU도 같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거기에는 HBM이 아니라 GDDR7이라든가 범용 반도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되게 유리한 사이클이죠. 이런 부분. 그래서 반도체 소보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HBM 가격 떨어진다는 우려는 너무 이제 좀 옅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BM4는 어쨌든 이제 가격은 오를 거고 HBM3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9세대 제품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전통 디램 수요 증가로 판가 상승하면서 어쨌든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더 단단해질 수 있고 공급 부족이 계속 장기화되는 건 투자를 안 해요. 범용 반도체는 27년 하반기 이후에나 생산 능력이 올라갈 거래요. 그럼 적어도 최소 1년은 범용 반도체 공급 가행 걱정할 일은 없는 거예요. 업황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 내용이 이제 핵심이다. 삼성과 하이닉스 비중 확대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공정 장비주 최선호주를 의지를 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오늘 좀 이제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조성기계 시황 교권 못한 건 내일 꼭 해드렸어요. 요새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정도 있고 사실 오늘 또 대학교 좀 가야 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강연회라 그래서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못한 건 반드시 내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만 좀 할게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 좀 빠지는데 막판에 좀 힘이 없어요. 지금 장 끝날 때 다 됐거든요. 3시 20분인데 어제 좀 빠지고 있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보면 뭐 한미반도체가 오랜만에 좋았고요. 조선 방산이 좋았어요. 변압기 일부랑. 전통 관련 이제 기존에 썼던 기업들이 좋았는데 오늘 증권주 셀트리온, 그다음 NC소프트, 오늘 네이버는 오늘 좀 차익 매물 나왔고, 하이브, 반도체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가 좀 힘이 없고, 현대임스 같은 기업들이 좀 좋았고요. 파도 좋았고, 예. 반면 오늘 비올이 이제 상장 폐지 앞두고 있죠. 그리고 CJ ENM, 하나마이크론, 좀 최근에 좀 올랐던 뭐 엔터주도 좀 힘이 없고,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그러니까 특징은 없어요, 크게. 그다음 오늘 코스닥에서는 보면 뭐 이렇게 SAMG 엔터가 오랜만에 튀었고, 네오셈, 현대임스 그냥 다 각계격파입니다. 아까 AP 시스템 사면 좀 올랐고, JS링크는 오늘 좀 빠지고, JS링크가 근데 호재 나왔어요. 어제 시험 생산 성공했대요. 히토류 아시죠? 그 히토류로 이제 연구자석 만들잖아요. 그거 성공을 시생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 홈페이지에 있어요. 회사 홈페이지. 근데 예, 선반영 그죠? 마법의 선반영. 그래서 오늘 좀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호재죠. 예, 시행 생산 성공했고, 오늘 조선주 대부분 코스피는 좋았고, 반면에 코스맥스, 화장품주, 대한항공, 아모레 화장품이 오늘 좀 별로 안 좋네요. APR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으로는 조선주, 아까 전선, 그러니까 조방원 뭐 이런 이제 그런 쪽이 좀 좋았고, 그다음 미용기기, 일부 뭐 파마리서치, 유한량이 좀 좋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제 네이버가 좀 빠지면서 오늘 좀 힘이 잃었고, 전체적으로 엔터, 뭐 게임, 반도체, 바이오 일부 기업들 좀 빠지면서 이제 연휴 앞두고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도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뭐 개별주 일부 오르고 일부 빠지고 막 이러면서 등락 거듭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죄송한데 다는 못했고, 못한 보고서는 내일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에 10시에 또 10시 10분에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